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 오늘은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지금 보이시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며, 모빌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대 자동차가 그리고 있는 모빌리티 비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주요 기술, 그리고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회사들의 이제 어떤 밸류 체인이나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빌리티 관련된 현대모비스나 JCM, 텔레칩스, 테슬라, 에어로바이로먼트 같은 미국 회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빌리티에 대한 이제 내용, 기본적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모빌리티는 이동성이라는 의미로 개인이나 물류, 교통 분야에 이동하는 방식과 관련된 모든 기술, 서비스,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 산업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모빌리티 쪽에 가장 화두가 되는 드론이나 항공 분야 쪽도 모빌리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침 2023년 서울 모빌리티 쇼가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반응이 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모빌리티 쪽, 그리고 모빌리티 중에도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모빌리티 분야에도 결국은 어떤 혁신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팅 같은 많은 기술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저희 생활에 보면 이 모빌리티 분야가 굉장히 많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택시만 있었는데 지금은 카쉐어링, 픽업 딜리버리, 렌터카 이런 것들이 전부 모빌리티 산업에서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자동차나 어떤 항공 이런 쪽들이 환경 문제나 교통 문제 이런 것들과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를 해결을 잘 해 나감으로써 산업 발전이 잘 앞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중에 이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산업이고 현재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 대한 발전이 전기차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모든 자동차 업계들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은 말 그대로 인간의 운전 조작 없이 차량 스스로가 주행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 그리고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등을 가지고 환경을 인식해서 스스로 차량이 운행을 제어하는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카메라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영상이죠. 저희가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영상을 찍듯이 자동차도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하게 됩니다. 레이더는 이제 너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전파로 주변에 있는 물체를 식별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전쟁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전파로 이제 레이더 장치로
적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할 수 있죠. 굉장히 긴 거리를 디텍트를 할 수 있습니다. 라이다는 이제 적외선의 그 빛을 가지고 10m 정도 내의 물체를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레이더는 전파, 라이다는 이제 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식별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현재 세계 이제 자동차 그 협회에서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뒤에 준비한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작년에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각 분야에서 모빌리티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자율주행차는 현재 이제 레벨 3, 레벨 3의 승용차를 작년에 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범 운행 지구를 설정하고 CITS라고 해서 CITS는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이라고 협력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이 자율주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변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에 실시간으로 서로 통신을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레벨 4, 그 다음에 25년, 그 다음에 2030년에는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 완료하는 것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인 장치나 플랜을 가지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산업에서 굉장히 아무래도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도심 항공 교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UAM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드론도 마찬가지지만 이 UAM은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드론 형태가 됐든 날아다니는 택시죠. 그런 것들을 지금 UAM이라고 해서 법을 발의를 하고 지금 이제 UAM 드론 쪽 준비를 하고 있고 2025년 정도에 서울에서 이 드론으로 택시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이 UAM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물류도 굉장히 이 모빌리티 산업 중에 큰 영역이거든요. 현재, 저희도 보면 이렇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음식 배달이나 아니면 택배 배달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동수단, 자동화된 이동수단으로 로봇이나 드론으로 배송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FC가 이제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라고 해가지고 어떤 대도시 주변에 이런 드론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그런 기지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가정까지 이
드론 로봇으로 배달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차곡차곡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율주행 BRT라고 해가지고 세종에는 이미 하고 있다는데 BRT라는 게 결국은 버스 레피드 트랜지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이나 아무래도 도시에서 교통 체증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그리고 있는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그 현대모터 그룹의 이제 현대자동차의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이제 모빌리티 디바이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동 수단에 대한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그 다음에 UAM, BV 허브 이런 어떤 중간 이동 수단이죠. 조그마한 버스로 해서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로 하죠. 이런 모빌리티를 사람이 이동 수단을 타면서 인포테인먼트 말 그대로 자율주행이 되니까 차 안에서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 서비스라고 해서 주변의 어떤 자동차와의 통신, 그 다음에 그런 주변의 기지국들, 주변 교통 상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오픈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런 모든 서비스들이 하나로 연결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플랫폼 구축, 그 다음에 아무래도 AI나 이런 것들이 발전함으로써 기술이 가능하게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커넥티비티 카 이런 것들을 필요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현대 자동차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스트림, 안전, MVH 뭐 이런 것들을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금 앞으로는 내연기관차가 많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비클이나 그 다음에 많은 결국은 2차 전지나 충전소 이런 에너지 관련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는 게 이제 퓨얼셀이라고 해서 수소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동차나 그 다음에 발전소나 이런데 이제 중간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굉장히 계획을 찾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수소 쪽은 어떻게 보면 BEV라는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보다 수소차가 조금 더 먼저 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기차, 순수 BEV 전기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수소차의 차보다 더 빨리 이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 수소라는 게 약간 위험한 면과 기반 시설이 이제 조금 전기 충전소보다
만들기 힘들고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조금 정체는 되어 있으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 또 굉장히 수소를 가지고 이제 트럭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또 가능성들이 많은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지금 퓨어셀 쪽 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모빌리티 산업을 위해서 현대 자동차에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조그만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가 이 모빌리티, UAM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이유이기도 하죠. 한 3, 4년 전에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랑 이제 어떤 바람이 불었냐면 이 자동차가 결국은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바뀐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재는 자동차 회사가 이 밑에 보시면 완전히 티어 3 공급자로부터 모든 부품을 받아가지고 자동차를 조립하고 그걸 팔므로써 이제 수익을 내는. 그래서 보시면 밑으로 갈수록 이제 부품 공급사들이 많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위로 갈수록 자동차 회사는 적게 되고 그 말인 즉슨 이 이익의 구조도 자동차 적은 이 OEM 회사가 굉장히 매출도 많고 이익도 많이 가져가는 그러한 우월한 영역에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을 보게 되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이 되고 이런 카 인포테인먼트나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면 이 OEM 중심의 산업 구조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산업 구조로 개편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게 가장 큰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자율주행이 돼가지고 자동차를 실제 소유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필요할 때만 로봇 택시를 불러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비싼 자동차를 내가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 사용을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만 자동차를 지금 어떻게 보면 택시 사용하듯이 그렇게 쓸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되면 이 OEM의 역할은 줄어들게 되고 새로운 어떤 플랫폼의 강자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IT 공급자와 온라인 공급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다 하면 카카오 택시가 자율주행 로봇 택시가 된다면 자동차를 카카오 택시가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 로봇 택시가 자동차를 현대 자동차에 뭐 10,000대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수익은 다 카카오 로봇 택시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어떤 굉장히 새로운 그런 생각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미래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그냥 자동차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이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산업의 태동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기술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 자동차 회사들 쪽에서 많이 부렸고, 다행히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빨리 대응을 잘 한 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나 아니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장에만 집중을 했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급격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앞에서 이끌어 나가면서 전기차로 바뀌고 그 전기차 산업에서 이제 모빌리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테슬라도 이제 가장 큰 미래 계획 중에 하나가 로봇 택시이거든요. 굉장히 싼 자동차를 통해 가지고 로봇 택시 산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도 거기에 이제 발 맞춰가지고 순수 BEV 전기 자동차 개발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나 기아의 그런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단히 사람이 이제 주행하는 것과 자율주행은 도대체 어떻게 자동차를 혼자서 제어할 수 있는지 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사람이 운전할 때 이, 눈이죠. 결국 눈이나 귀 이런 어떤 주변에 인지할 수 있는 기관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뇌에서 앞으로 가야 될지 멈춰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제어를 하게 됩니다. 다리나 팔, 그 다음에 뭐 브레이크 장치, 핸들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해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모든 인공지능이 저희가 예전에도 봤듯이 사람이 하는 거를 이제 모방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 눈 이런 것들을 센서나 지도나 통신을 통해 가지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는 건 저희가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런 것들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판단하는 이제 인공지능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딥러닝 기반 AI 인공지능망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인공지능망이 결국은 자동차의 이런 핸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어해서 자동차를 자동으로 자율로 운행하게 할 수 있는 지금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런 자동차에 인지를 할 수 있는 센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더와 라이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6개, 8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을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물체 인식을 위해서 하는 센서 카메라들을 달게 되고 측면 라이다, 서라운드 카메라, 후방 카메라 센서들을 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간의 뇌에 해당되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여기에 들어가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D HD 맵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결국은 차량이 GPS나 이런 지도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결국은 지도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자율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HD 맵이라는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HD 맵을 차에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HD 맵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성능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HD 맵을 자체적으로 차량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제 GPS에 있는 맵 플러스 도로에 있는 이 영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HD 맵을 만들어서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 미리 실시간으로 데이터도 캡처를 하지만 이 미리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어, 기본적인 지도 플러스 어떤 시각적인 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에 약간 컴퓨팅 파워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모트 ADAS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나 이런 데 보면 ADAS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DAS는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가 보시면 차량 인식해서 핸들 돌려주는 그러한 기술들을 보통 ADA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포함해서 자동차가 자율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자율주행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2X는 이제 말 그대로 차량이 주변에 어떤 다른 차량이나 아니면 신호등 이런 쪽과 연동하기 위해서 IoT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통신사 입장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LTE나 5G 이런 쪽도 연계해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국제 자동차 기술 협회에서 이 자율주행의 기술 수준별 단계를 5가지, 총 6가지죠. 레벨 0에서부터 레벨 5까지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가져온 표는 레벨 5가 없는데 레벨 5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레벨 0는 이제 직접 운전을 하는 겁니다. 레벨 1은 한 개 이상의 보조 장치를 가지고 운전할 때 이 레벨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그냥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기능, 혹은 차선 인식, 이런 한 개의 자동화된 기술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레벨 1입니다. 레벨 2는 말 그대로 2개 이상. 그래서 뭐 장애물 회피, 브레이크 제어, 차선 인식 이런 것들을 2개 이상을 가지고 자율주행 운전을 할 수 있는 차량이 레벨 2가 됩니다. 그다음에 레벨 3는 이런 가속, 주행, 제도 이런 것들을 모두 자율주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급박한 경우 운전자가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레벨 3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차량들이 추구하는 레벨이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레벨 4는 이제 완전히 사람이 목적지만 입력하면 100% 자율주행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레벨 5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운전자가 차의 주행을 위임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날씨가 안 좋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도 승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차가 알아서 운행하는 단계를 레벨 5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LG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이 자율주행차 관련돼서 이미 많은 곳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 볼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LG가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구현도 하고 부품도 조달해가지고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LG전자, 하하, 하우시스,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2차전지 배터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한 2019년 정도에 글로벌 자율주행 연합 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글에서 2006년 정도에 이 웨이모라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M&A해서 이제 지금까지 웨이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코로나 때 굉장히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로보택시 산업이 발전 속도도 더디고 이제 그런 투자자들의 어떤 원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좀 굉장히 사장도 여러 번 바뀌고 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개 도시에서 이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동차 회사 그리고 리프트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드와 폭스바겐은 아르고라는 자동차 회사하고 하고 있고 우버도 굉장히 많이 이제 자율주행을 준비를 했었죠. 그러다가 자전거랑 자율주행차가 사고 난 이후에 지금은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좋은 자율주행 플랫폼이 나오면 이용을 하겠다 그런 상황이고 이 일본 자동차 회사와 이 우버 이런 쪽 관련해서는 소프트뱅크에서 굉장히 6년 전부터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벤츠나 BMW나 현대나 굉장히 많이 이 표가 한 3년 지난 이후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양산한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앱티브라는 이 자율주행 회사의 합작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로보택시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밸류 체인을 한번 보시면 개발 플랫폼 관련된 한컨 MDS나 인포뱅크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국내의 많은 회사들이 자동차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ECU, MCU 이런 장비들, 전장 부품, 그다음에 단말기, 통합 ECU, 이제 차량용 반도체, 조향 장치, 차의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좀 더 이제 높은 성능의 반도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아까 전에 V2X나 이런 커넥티비티 쪽에도 굉장히 통신사 중심으로 이런 자동차 통신 관련 모듈들을 자동차에 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인포뱅크, 네오링크, 세코닉스 이런 회사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모빌리티 기술 중에 현대모비스가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모빌리티 기술의 제품 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스템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IVR, 전동화, 제동, 조향, 램프, 안전, 현가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어떻게 보면 내연 기관 자동차에서도 쓰였지만 자율주행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행 관련돼서 한번 동영상 한번 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센서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이나 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이시언이라는 국내 드론 회사에서 이제 그 동영상을 회사 소개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정부기관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드론 쪽 관련해서 지금 납품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뭐 RTS 리얼타임으로 이제 관제센터에서 드론 4대의 운해에 대해서 명령을 입력을 하고 이제 실제 드론이 움직이면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필요한 용도에 따라 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도 이렇게 굉장히 줌밍해서 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드론 솔루션 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회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텔레칩스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장치들이 필요한데 이런 쪽에 관련해서 이제 칩들을 양산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AI 할 때도 몇 번 봤지만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 그 플랫폼 혹은 브랜드 네임을 FSD라고 해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래 인베스터 데이 때 있었던 FSD 쪽 영상입니다. Thanks, David and Pete. Hey everyone, my name is Ashok Kelliswamy. Been working on this. You might be wondering, hey, is that thing can go reduces because this is not real Tesla. First is the 그래서 architecture of the AI system. Second is the data, and third is the compute. We'll start with the architecture. We have to turn left while yielding to crossing objects and to the pedestrians crossing the road. We have to do this both safely and smoothly while respecting everyone's right of way. We don't have to stop at this kind of reconstruction. Once we have this base reconstruction, we produce the labels, add it to the training set, and once we have the newly trained models, we deploy them to the fleet. Back on stage, makes the car braking due to some. 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는 현재 그 라이더까지 다 없애고 순수 카메라로만 이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맵이라든지 아까 전에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글이 하고 있는 이 웨이모나 회사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테슬라에 비해서 센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현재는 이 진짜 운전자가 없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센서들과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를 달아가지고 실제 제규어 차량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로봇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웨이모라는 회사도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테슬라와 어떤 차별화된 방향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준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드론, 미국에 있는 드론 회사인데, 주로 군사용적으로 많이 쓰는, 어, Somewhere out there, at a 드론입니다. location you don't know, in a building you won't find, behind a door you can't open, is a laboratory, a headquarters, an above ground, underground, proving ground for those who break ground, better prepared, better protected. For over 50 years, this elite team of eggheads, gearheads, propeller heads, and heads of the class have been using aeronautics, astrophysics, biometrics, and other subjects you skip to save ounces and shave seconds, to get stronger and go longer, to move stealthier and stay safer, to put the right sized, right tools in the right hands at the right time. That jaw-dropping, heart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몇 개 관련된 회사들 한번 살펴보았고, 그 다음은 이제 그 현재 그 한국 주식 시장에서 주도주 섹터들 관련해서 한번 이제 당일에 굉장히 상승이 많은 주도주 섹터들을 카운팅을 해서 차트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1월 2일부터 이제 주차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월 20일 주차까지 보시면 AI가 압도적으로 높죠. AI는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고, 여전히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 순환매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 주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도 처음에 이제 AI랑 같이 가다가 조금 주춤하다가 요즘은 이제 대기업, 삼성이나 현대 쪽에 M&A나 이런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수익률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올해 초까지는 조금 굉장히 1월 30일 주차까지는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1월 30일 주차부터 2차 전지가 시장에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어떤 다른 이제 섹터를 보게 되면 이 반도체 쪽도 조금 이제 아무래도 AI나 로봇이나 이런 쪽에 사용되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관련이 있고, 자동차 관련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는 계속 조금씩은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긴 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수급이 몰리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에 조금 도움 되시라고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지금은 결국은 이 지수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고, 이 결국 수급은 굉장히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몇 가지 섹터 쪽으로 몰려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 그 주도주 섹터 맵을 따로 이렇게 한번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괜찮은 게 없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종점은 하루에 등락이 이제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으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AI, 로봇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쪽 이렇게 한번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이 멈췄죠.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도 거의 이제 5.1% 최종 금리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장세가 역금융 장세이고 유동성이 점점점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중소형 테마 위주의 섹터들이 굉장히 잘 올라갈 수 있는 뭐 과거의 데이터나 현재의 상황을 봐서도 그렇지 않을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가지 회사 정도를 공부용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차량용 자동차 반도체를 만드는 텔레칩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굉장히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아무래도 자율주행도 해야 되고 ADAS나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랑스럽게 이제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반도체 쪽에 차량용 반도체 쪽에 괜찮은 이제 성과를 내고 있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I 첨단 소재라고 해가지고 PI 필름이라는 제품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방열 시트 뭐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지만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2차 전지 쪽에도 굉장히 많은 필름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 실적도 좋고 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방장님이 차트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